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업가의 자질에 대해서, 그리고 기업가의 유형, 또 성공하는 기업가의 특징,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업가의 자질이에요. 기업가의 자질, 여기 적어보겠습니다. 기업가는 도대체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어떠한 그 성품 가지고 있어야 될까? 기업가의 자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뭐 이건 저도 조금은 없어요. 없어요. 자기 통제력이에요. 이 자기 통제력이 뭐라면 한마디로 습관성이라고 표현하죠. 어떤 약속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 근데 저도 요즘에 학교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여하튼 뭐 이건 뭐 여기 학생분들하고 같이 얘기할 건 아니지만 부임한 것도 많아지고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잠깐 깜빡깜빡하는 게 생겨서 지금도 기록을 계속하는 연습을 하고 어떤 그 계획표, 일정표죠. 구글 일정표라든가 여러분들 쓰고 계시죠? 구글이라든가 네이버 일정표 같은데 어떤 일정이 생기면 무조건 적어놔요. 근데 그렇게 해도 어떻게 보면 규칙성, 습관성. 그래서 보면 예전 같은 경우에 아침에 한 6시, 7시엔 꼬박꼬박 일어났는데 요즘에는 새벽 3시, 4시까지 일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 다음날 보면 그래도 저는 6시, 7시에 일어났거든요. 요즘에는 일이 없으면 막 8시, 9시까지 자는 경우도 있고 점점 저도 나태해지는 걸 느끼는데 여하튼 기업가라 그럼 첫 번째로 갖추셔야 될 게 약속, 자기 통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걸 뭐라 그러지? 부지런함? 이런 거는 꼭 갖추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갖춰야 될 부분이 이제 자존감. 자존감.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다 보면 우리 그 18세기에 칸티용이 얘기를 했죠. 위험 감수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기업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업가는요 한마디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 때가 많아요. 내가 생각한 거대로 진짜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만약에 포기를 한다 그러면 기업은 절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다짐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나 때문에 아니면 우리 기업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정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저한테도 도움이 분명히 되지만 도움이 되고 감사한 분들이지만 나름대로 그분들은 또 우리 회사 그리고 이 기업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생계를 어떻게 보면 믿고 따라가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을 내 어떤 실패했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기업을 버리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이 되면 제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요. 만약 이런 자존감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위대한 사람이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고 어떤 그런 외부 환경적으로도 내가 필요한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자존감이 떨어지면 절대 사업가는 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거꾸로 자존감이 없는 분들은 사업을 시작하시면 안 돼요. 금방금방 포기하면 그 주변에서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불굴의 자신감, 실패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나는 일어설 수 있어 라는 이런 자존감 이건 분명히 있으셔야 될 거고요. 약간 결이 다르지만 위험 감수성 이것도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이거는 실패를 했을 때 극복하는 능력이 자존감이고요. 일단 적어드려야겠다. 한마디로 나를 뭐라고? 최고라고 생각하는 어떤 능력? 이것도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나를 최고라고 생각하는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능력. 이게 자존감이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예요?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 이걸 자존감이라 그러고, 그죠? 자존감이랑 비슷한 얘기지만 위험 감수성이 있어요. 이거 뭐예요? 앞으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나는 그거 감수하고 갈 수 있어. 이게 위험 감수성이에요. 뭐냐면 실패를 수용하는 능력이라고 봐요. 저는 실패가 있어도 돼. 예,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해도 돼. 이거를 위험 감수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이러한 위험을 발생해도 나는 감수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럼 어떤 것까지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런 위험이 닥치면 이러이러한 대안이 있어야 되겠지 하고 대안을 준비하게 되겠죠. 그래서 위험 감수는 포함되지만 해당 문제 발생에 대한 뭐가 있다? 대안도 준비를 하게 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게 위험 감수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믿음과 포용이라는 건 뭐냐면 뭐 요즘에 혹시 카지노 보세요? 예, 뭐 이런 드라마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하여튼 뭐 최민식이라든가 진정한 리더, 그건 나쁜 리더겠지만 진정한 리더들은요 종업원이라든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먼저 특별한 이유라든가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무조건 믿어주는 거예요. 대신에 그런 건 있습니다. 능력 이상을 믿어주시면 안 돼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거를 주시는 게 맞지 너무 어려운 걸 주면 안 돼요. 그렇다고 능력에 비해서 너무 적은 걸 주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 간의 능력을 파악하는 능력 플러스 전폭적인 믿음을 계속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건 결국은 그 사람의 그릇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배반이 생깁니다.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다뤄보니까 반의 능력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을 보는 눈이 맑고 눈이 정확하면 믿음은 당연히 생긴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믿음과 포용, 당연히 사람을 저는 뭐 이렇게 좀 나쁘게 표현하면 기업가는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구로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는 게 뭐예요? 기업가라고 생각이 돼요. 기업가는 아마 비슷한 얘기를 이분이 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자원의 신결합 여기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위에 보면 여기 있네요. 사원들을 관리하는 능력도 필요한 거예요. 그쵸? 예, 사업가처럼. 자, 여하튼 좋습니다. 믿음과 포용 그리고 네트워킹. 기업가는 외부 환경 요소를 컨트롤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 외부 환경이 뭐예요? 결국은 네트워킹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뭐 저도 투자를 좀 받았는데 투자를 받을 때 큰 투자 회사 뭐 보스턴 뭐 엔젤이죠. 저 창투사죠. 그 창투사 대표님을 제가 알고 있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가장 특출나게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한테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지고 올 수 있는,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를 확실하게 캐치를 해요. 아, 이 사람은 나한테 이런 영업 쪽에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은 나한테 이런 걸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쉽지만 그 사람이 되게 크게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쉽게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10의 노력으로 줬으면 그걸 100이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거를 찾아내. 그리고 거꾸로 그 사람은 10의 능력이지만 나한테 100의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찾아내. 이런 네트워킹이 많이 필요해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달란트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 사람과 나를 맺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능력.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사업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이런 게 있고요. 또 기업가가 가지고 있을 자질이 뭐가 있을까요? 요걸 한번 우리 그 대면 수업 때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적어 놓을게요. 여기다가 잠시만요. 이제 봄이 되면 저렇게 감기기가 있어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상기 내용 외에 기업가가 또 가져가야 될 능력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가의 역할입니다. 기업가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운영해야 될지. 그러니까 저는 제일 싫어하는 기업가의 역할이 뭐냐면 북치고 장구치고 꽹가리까지 쳐야 되는 시스템. 이게 이제 외식이라든가 자영업들이에요. 내가 다 해야 돼. 캐시어도 봐야 되고, 주방에도 들어가서 일해야 되고, 커피도 만들어야 되고, 손님 접대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손님 어떻게 모을까 마케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손님 관리도 해야 되고,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 게 뭐예요? 제 생각에 소상공인 자영업이에요. 근데 진정한 기업가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 얘기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떤 역할로 이 사회에 나와야 될까? 그 얘기입니다. 기업가의 역할.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피터 드러커라든가 슌페터가 얘기했던 창조적 파괴를 위한 뭐예요?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아니면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 예. 신제품, 서비스 또는 신사업 모델을 만들어내는 가치혁명을 만들어내는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기존에 지금까지 없었던 거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바로 누구예요? 맞습니다. 기업가예요. 이 역할이 첫 번째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된 신제품과 신서비스, 신사업 모델을 활용해서 점점 문화라든가 사회가 발전해 나가도록 하는 거, 더 윤택하게 하는 거, 예, 이게 가장 큰 기업가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쵸? 이름으로써 뭐가 발전해야 돼요? 경제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업 생태계가 건전하지 않으면 절대 경제 활성화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요. 이 창업 생태계가 건전하다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진정한 가치 창출을 하는 기업가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말씀드립니다. 호프집, 커피숍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호프집이나 커피숍을 하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제대로 된 기업가가 아니고, 그리고 창업의 범주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기업가의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그 기업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 나가서 먹고 사는 걸 더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 자아 실현을 하는, 아니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 그 하나가 바로 가장 큰 기업가가 가져야 되는 지상과제이고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자리 창출. 그래서 이런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제 활성화, 이런 쪽을 강조할 수 있는 사업. 그래서 요즘 보면은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 일자리 창출을 하거나 아니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서 런칭을 시킨다? 이게 다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사회적 경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게 기업가의 역할에서 나온 얘기인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 따라서 만약에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기업가라면
당연히 이익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지속 경영을 하기 위한 것도 신경을 써야 돼요. 무조건 좋은 거니까 가격이 비싸도 되고 이거는 무조건 고객한테 사줘야 됩니다라고 소구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제품도 좋고 서비스도 좋으면서도 좋은 의미의 사업을, 좋은 의미, 명분 있는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예, CSR입니다. 예, 기업의 사회적 환원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가의 역할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어서 계속 나오네요. 기업가의 예, 됐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부터는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성공을 할까? 이 부분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능력이 많겠죠. 뭐 정직해야 되고 또 겸손해야 되고, 겸손도 들어갈까요? 성공 기업가들이 가져야 될 특성 중에? 아닙니다. 저는 자존감도 강한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조금은 건방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서번트 리더십이라 해서 소비자라든가 내부 고객, 한마디로 직원이죠. 직원들보다 더 낮은 자세로 움직이면서 직원들의 어떤 그 능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 시스템, 구조로 가는 경영 방식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은 저런 연구직이라든가 아주 고도의 어떤 그 동기부여를 본인이 직접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가능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씩 리더를 해나가는 게, 그러니까 서번트 리더십이 아닌 이걸 뭐라고, 그 강제적 리더십, 이런 쪽이 더 초기 창업자들한테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하튼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한번 그걸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몰입도입니다. 저는 훈련된 기업가라고 하는데, 기업을 한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어떤 일을 하나 빠지면 진짜 거기에 집중해야지만 효율성이 있다는 걸 저는 점점 깨달아요. 진짜 집중해야 돼요. 모든 일들이 생기면. 그러니까 이것하고 저것하고 같이 하면서 뭐 한다? 제 생각엔 능률 안 나요.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제대로 일을 함에 있어서 몰입을 해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은 절대 결정장애인들은 못해요. 왜? 모든 게 선택의 연속이거든. 그리고 그 선택은 감으로도 해야 되지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어떤 합리적인 거나 아니면 객관적인 근거를 찾으려면 뭐예요?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자료 소집 능력, 그리고 정보 수집 능력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첫 번째는 어떤 정보를 캐야 되는지부터 결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모집된 정보를 가지고 빨리빨리 합리적인 결단을 해나가는 선택의 연속이지만 올바른 선택을 해나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성공기업가의 특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성공기업가의 특성 중에 세 번째가 바로 뭐예요? 계속 성장하고 싶은 능력, 또는 어떤 일을 해냈을 때 그 성공한 일에 대해서 다른 돈을 떠나서 뭔가 그 성취욕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사업은 해야 돼요. 조그만 거라도. 저도 이 강의 끝내고 이 세 개 가지고 녹화를 하고 그 녹화가 끝나는 그때 가장 기분 좋거든요. 그것도 조그만 성취예요. 그렇죠? 예, 여하튼 그런 게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기대지 않는 능력. 거꾸로 넌 이렇게 해야 돼. 넌 요거 이렇게 해야 돼. 너무 이게 심해도 안 되겠지만 거꾸로 그렇게 내가 뭔가를 결정을 해내고 그 결정한 거는 무조건 밀고 나가는, 주저주저앉지 않고 밀고 나가는 능력. 이걸 주도적인 능력이라고 표현해요. 주도력.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어차피 사업가나 기업가는 그 회사의 대표고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거꾸로 이런 책임에 대해서 조금 야비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인 경우에 주도적이지가 않을 경우가 있죠. 그래, 이거 네가 해.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 야, 너 왜 이렇게 했어? 이런 사람들 제일 싫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기업가라 그러면 적어도 주도적이면서 모든 일은 내가 책임질게. 너는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 일은 내가 한번 해볼게. 너는 신경 쓰지 마.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기업의 리더십은 그분한테 뭉친다.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주도적인 능력과 책임감이 강하면 어딜 가든 사장이고 어딜 가든 그 조직의 대표라고. 아무리 말단이라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업가로서 꼭 필요한 또 능력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문제 해결 능력이죠. 그래서 제가 어디 책을 보니까 CEO 중에 가장 능력이 있는 CEO는 일을 늦게 하거나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조직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조직원들이 해결을 못하는 것들을 해결해주는 해결사, 이게 바로 기업가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특히 조직원들이 해결 못하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입체적으로 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내고 방안을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CEO고 기업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낙관적인 성격, 뭐 이건 당연한 거죠. 뭐 저 위에도 얘기했지만 위험 감수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부분? 어디 갔지? 자존감, 그죠? 이런 부분들을 높이려면 결국은 뭐예요? 낙관적이어야 됩니다. 예, 나는 할 수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험 감수성도 있어야 되지만 계산된 위험 감수, 대안이 있는 위험 감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취욕이 강해야 된다. 그 대신에 이 성취욕은 권력욕이랑은 좀 다른 얘기예요. 권력욕은 뭐예요? 뭔가 욕심을 부리는 거고, 성취욕은 내가 한 일이라든가 조그만 거라도 하나씩 하나씩의 만족감을 느껴나가는 거, 행복감을 느끼는 거, 이게 바로 성취욕이에요. 그리고 내가 뭐 저도 뭐 건방지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회사도 그렇고 지금 이 대학도 저 때문에 앞으로 더 성공할 거라고 총장님한테 이러면 안 돼요. 네. 저 때문에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농담입니다. 예, 전 영웅이 아니에요. 자,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실패. 그렇죠. 실패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기업의 숙명이고 기업가가 감수해야 되는 숙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실패가 발생하면 그거를 안 발생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발생이 됐을 때 가장 타격이 없도록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추진력. 그렇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자꾸 그런 얘기 있죠. 바쁘고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습관을 들여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일은 어떻게 보면 긴고 큰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은요, 급한 일보다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발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으면 중요한 일을 하고 급한 일을 그 다음에 하든지 아니 급한 일을 아예 포기를 해야 돼.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래요, 솔직히. 저도 예를 들면 이런 강의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지만 저한테도 이거보다도 더 큰 프로젝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프로젝트들의 프로그램들을 지금 잘 만들어 놔야지만 장기적이지만 뭐 우리 학과 예를 들어서도 그래요. 학과도 전공 과목에 대해서 계속 뭔가 첨단 전공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게 제 일이지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일이지만 그거보다 오늘 하루 강의 교재 만드는 게 더 급한 일이지만 안 하면 안 되는 일일 수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줄여갈까요? 시테크죠.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당연히 정직해야 될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규칙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거는 많이 느껴요. CEO나 대표가요. 오늘은 이런 얘기하고 내일은 저런 얘기하잖아요. 직원들 안 따라옵니다. 제 처음에 대표이사 할 때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외부 환경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생각했다가 내일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 바뀐 걸 또 얘기를 하면 직원들이 제일 짜증내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적어도 그렇게 뭔가를 지시한 내용을 바꾸거나 내 사업에 대한 어떤 방향을 전환할 때는 저는 분명한 근거와 그리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전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직한 건 물론이지만 정직하더라도
그 직원이라든가 내부 직원이라든가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처음에 얘기한 거랑 다르게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거는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에는 뭔가 내가 변화해서 다시 지시를 하거나 활동을 하게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 때는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성공한 기업가의 특성이고요. 또 이제 실패한 기업가. 실패한 기업가는 어떤 기업가일까요? 한번 볼게요. 일단 언제나 근자감이 충만한 사람. 이거 이제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 그러죠. 이런 게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남의 얘기를 안 들으려는 사람들. 거꾸로 얘기하면 성공한 기업가들은요, 그래, 맞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져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걸 따라가라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만약에 그 내용이 객관적인 어떤 근거라든가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맞지 않는 거다 그러면 그거를 잘 설득을 해내는 것도 중요한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누가 조언하는 거, 난 씨 사장인데 내가 네 말을 왜 들어야 돼? 너 우리 건방져.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즉흥적인 거,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게 아니라 즉흥적인 어떤 행동이라든가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 기업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래. 좀 담대하고 캐세라셀라들이 기업가 한다 그러는데 그런 기업가들은 다 망해요. 특히 뒤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브로커형 기업가들 다 망합니다. 예.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연결만 시켜주면서 막 이렇게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 그걸 빨대라 그래요, 진짜. 뒤에서 빨아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 기업가는 안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운칠기사명. 이번에 정치 얘기하면 그렇지만 여기다 요 왕자 새겨가지고 여하튼 모르겠어요. 정치는 그런 게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경제는 안 그래. 경제는 아시겠죠? 경제나 기업은 절대로 운으로 되는 건 없습니다. 다만 노력을 하고 준비가 돼 있으면 그 운이 왔을 때 더 크게 시너지가 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실력도 없고 그리고 준비도 안 된 기업가들한테는 절대 운이 와도 그 운이 진짜 좋은 운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칠기삼은 절대 믿지 않고요. 노력형이 되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신에 너무 완벽주의는 안 돼요. 완벽주의는 뭐냐면 추진력이 약해. 일을 안 해. 계속 뭔가 대안만 만들어내다가. 그래서 이런 거는 안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셔야 될 게 이제 기업가의 유형인데요. 유형은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죠? 자,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기업가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 중에 이제 아는 것들 아니면 생각나는 것들을 좀 적으라고 시험 문제 낼 수도 있겠죠? 자영업자 뭐예요? 내가 돈 내고 내가 그 사업을 운영하는 거. 그리고 주로 생계형 창업이 우리나라에 많다는 거. 요런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스타트업. 스타트업이 뭐예요? 맞습니다. 창조적인 파괴, 그러니까 가치 모델을 만들어내서 지속적인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을 파운딩하는 거, 설립하는 거. 이게 바로 스타트업이고요. 가장 올바른, 가장 학자들의 기업가의 정의에 알맞은 기업가의 유형, 스타트업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혁신기업가, 이건 뭐예요? 혁신적인 제품이나 아니면 발명 제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 이 스타트업과 약간 결이 다르죠? 스타트업은 사업 모델이라든가 제품뿐만 아니라 사업 모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해서 스케일업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기업 기업가도 있고요.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하죠? 모방 창업. 그죠? 모방 기업가. 한마디로 기존에 있던 사업 모델이라든가 제품을 그대로 놔도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투자를 통해서 그 사업을 만들어내는 거. 예, 이게 바로 모방 기업가. 자, 그 다음 바이어 기업가. 이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기업가라 그랬죠. 네트워크. 야, A 너 이거 가지고 있지? 야, 이거 가지고 우리 돈은 너가 가지고 있어? 야, 우리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사업을 해보자. 진 아무것도 없어. 예. 기술은 여기다 빼는. 이건 이렇게 해서 그냥 자본과 합쳐가지고 자기는 그 가운데서 관리자 역할만 하는 거. 이런 거. 이게 이제 네트워크형이거든요. 전 제일 싫어하는 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연구원. 그러니까 발명 창업.
내가 보통 발명가들은 발명만 하지 창업까지 안 가거든요. 근데 거꾸로 내가 발명한 걸 가지고 창업까지 가거나 아니면 이런 연구원들을 박사급이라든가 이런 연구원들을 거꾸로 내 사업의 직원으로 아니면 동기로 끌어들여서 동업자로 끌어들여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 그리고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이제 사회적 기업가 지역사회 사람들을 많이 뽑거나 지역사회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모델 또는 지역사회인들이 고객이 돼서 물건을 사갈 수 있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들 이걸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그 대표를 맡는 분들을 사회적 기업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게 있고 이제 1인 창조 기업은 제가 주로 다루고 주로 양성하는 분야인데요. 뭐 예를 들면 글로벌셀러라든가 또는 홍보대행업, 어필리에이트라든가 아니면 강사라든가 컨설턴트라든가 이런 어떤 프리랜서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일하고 싶을 땐 일하고 일하기 싫을 때는 놀면서도 돈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1인 기업 이걸 이제 1인 창조 기업이라고 그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협동조합 요즘에 많이 또 뜨고 있죠. 사회적 기업과 동시에 협업을 통해서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여러 사업자 또는 여러 사람들이 한 목적적으로 만들어서 이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 모델을 꾸려가는 대표, 협동조합장이라고도 표현하죠. 이런 기업가가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쭉 해서 기업가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기업가의 유형, 그리고 성공 기업가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특성, 그리고 실패한 기업가들이 가져야 되는 공통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기업을 한다면 그런 성공한 기업가의 자질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진짜 기업을 한다 그러면 어떤 자질을 더 강화시켜야 될까?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 주 2주차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